이제 미사고업 때 얘기는 했지만 뭐 민법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6년 5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. 그 전에 뭐 사법시험 2차 경험도 몇 번 있었고, 그리고 사법시험도 그렇고 이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이 선택형 문제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. 두 시험 다. 그래서 이제 선택형 문제만큼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 푸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은 편은 아니어서 책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 그랬을 때 가능한 한 그 지문에 대해서 틀리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, 또 이제 맞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좀 꼼꼼히 그 판례를 보면서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들,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객관식이 점수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었고, 기본서 같은 거를 이제 꼼꼼히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성적이 남들보다 좀 잘 나온 편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판례가 내세운 근거들이 있으면 그거를 말씀드리고, 판례가 어떤 근거를 내세우는 건 아니고 이제 결론 위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그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근거를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지문들을 무작정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공부할 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내가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이 지문만큼은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을 확률이 뭐 90%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요.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해요. 중요한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틀렸어요. 이런 것들은 가장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빨간색으로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, 아니면은 뭐 별표 표시를 뭐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그러니까 막판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지문으로 남겨두시고, 그러니까 여기 엔드잖아요. 그래서 엔드가 아닌 경우 이제 중요하지는 않아요. 아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틀린 지문 이런 거라든지 맞았어요. 근데 맞긴 했는데 맞기는 했는데 정확히 알지 않은 경우. 그래서 맞긴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 않은 질문 있잖아요.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, 결국은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지문의 포인트를 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답은 맞았지만 다른 식으로 조금 틀게 내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더 보고 가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이거보다 이제 좀 덜한, 중요도가 덜한 지문이에요. 그래서 맞은 지문들 이제, 그리고 중요한데 일단 맞긴 맞았어요. 맞긴 맞았어요. 그런데 뭐 일단 중요하니까 그래도 시간 날 때 한 번 더 보자. 그리고 맞은 지문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 번 더 보자.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 단계
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들은 뭐 저는 이제 뭐 하늘색이다 이런 걸로 쳤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보자. 뭐 그런 지문들이고, 요거는 여러 번 봐야 되는 지문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이회독 할 때는 뭐 밑에 있는 지문의 일부도 지워지고 경우에 따라 위에 있는 지문도 뭐 사례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겠다 이 정도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회차할 때는 이렇게 이제 쳐놨던 거를 또 위에 이제 지워나가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계속 줄여야 돼요. 그래야지만 11월, 12월 돼서도 객관식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양으로 줄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